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아 아메리카 코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참 너무 역설적인 것 같아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 비트코인 달러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한 그 어떤 배경 자체가 기존의 어떤 근본적인 통화 정책을 타개하기 위해서 탄생한 그런 돈인데, 지금 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레거시 금융들의 세력, 레거시 금융 세력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어떤 사이버 펑크적인 마인드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한마디로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면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기뻐하셔야 맞다. 그게 맞습니다. 기뻐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게 공식적인 어떤 이런 레거시 금융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금융 자산이고, 그럴 때 들어가야만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이게 다 공식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자산군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는 늦다. 한마디로 정말 많이 늦답니다. 왜냐면 그 늦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위험할 때 들어가야 결국에 큰 수익을 얻는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의 부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그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신경제 포럼의 최근 패널 토론에서 그녀는 오늘날의 세계가 허위 정보 및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직면하고 있는데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예, 잠시 끊겼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새롭게 부상하는 암호화폐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클린턴이. 근데 한마디로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중립 기여를 박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녀는 또 국가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높다. 아마도 작은 국가로부터 시작해 더 큰 국가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정학적 그 논리로 봤었을 때 이 미국이 패권을 가진 지가 이 정말 이제 그 각 세기마다 패권을 가졌던 나라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옛날 16, 17세기 17, 18세기인가요? 그땐 스페인이 장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한 100년인가요? 그 정도를 두고 이 패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엔 미국이 최근에는 잡았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새로 부상하는 그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중립 기여를 박는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힐러리 클린턴은 뭐 이렇게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우월함과 중요성을 해친다면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좋은 부분이죠. 그 이유는 규제를 들어간다. 그것은 점점 레거시 금융에서 이런 신생 암호화폐 시장을 반드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0시간 전에 마르셀 패치만이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분석가이자 작가인 마이클 펠치만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매주 금요일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리서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암호화 분석가 마이클 펠츠만이 주최하는 마크로 마켓 쇼는 복잡한 개념을 평신도의 용어로 설명하고 일상적인 암호화에 대한 전통적인 금융 이벤트의 원인과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MF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임박한 경기 침체를 예견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분석가 패치맨이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입니다. 동영상은 미국의 사상 최저 실업률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실업률이 최저라고 하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분명히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 참 역설적이에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경제 체제가 안정된다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논리상으로 봤었을 때 절대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갖지 못해야만 이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경기 침체 위기,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도 잡힌다고 해요. 좀 제가 뭐 경제학과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참 역설적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패치맨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보다 겨우 13% 낮은 것은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멀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주요 관심사가 아닌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위기, 미국 달러 약세, 비트코인 최근 3만 달러 이상 랠리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크로 마켓 다음 세그멘트는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에 중점을 둡니다.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당할 자본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패치맨의 관점에서 범위는 실현되지 않은 손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자본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부채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위에 보시면 아까 그런 걸 설명을 했었죠. 이제 IMF가 뭐 어쩌고 도입을 하면서 각종 자산군이 낮아졌지만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금융 위기가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결국에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안전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고 대체제, 그러니까 현대의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상에서는 절대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경제 체제 자체가 위험하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렇지만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돈을 어정쩡하게 뭐 한 1, 2억을 갖고 있다면 저였으면 100%, 120%, 200% 비트코인에다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뭐 워낙 제가 많이 설명드려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대체 자산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할 아주 훌륭한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큰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들의 좋아요와 그리고 알람 설정,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이 발전하는 코인 유튜버 코아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